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혼을 결심하게 된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살다 살다 외동아들이라서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자식이 하나이니 돈을 많이 쓰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와 예비 신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년 가까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비 장모님과 먼저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계기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음식점을 일부러 예비 처가 근처에 잡았거든요. 제 본가는 천안 쪽이고 예비 처가는 서울 외곽입니다. 근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편의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가게를 봐야 한다고 하셔서 그 편의점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고요. 근데 그날 처음 외동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비 장인이 꺼내셨어요. 예비 신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 장인어른은 자식들 결혼에 등골이 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갔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외동아들이라 부럽다고 하시며 이번에 자식 보내면 한 번만 하면 숙제를 다 하시겠다고 자식은 많아봐야 숙제만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단과 예물 이러한 부분은 이미 서로 안 하기로 이야기했던 상황이라 별 문제는 없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예비 처가와 가까이 두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편의점 때문인데요. 편의점을 가족이 다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게를 보고 있어서 예비 신부의 두 언니도 근처에 살고 있다네요. 막내딸도 가까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살고 싶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비 장모님은 근처에서 형제들이 다 살아서 서로 돕고 살기 좋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외동아들이라 평소 외롭게 커왔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위치까지 결정이 되자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서서 신혼집 구하는 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라고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지내셔서 근처 웬만한 집값이며 부동산 주인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싼 값에 제일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 당시엔 엄청 든든했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고 아주 좋은 집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신혼집을 구하신 거예요. 30평대 5억짜리 집이 나왔다고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5억은 상상도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껴서 최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능력 밖이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말없이 계시다가 알았다고 하고 끊으셨네요. 저는 곧바로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밖이라 힘들어서 최대한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부는 알았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때부터 외동 아들이라는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차피 한 번 결혼하는 거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보라고 하셨고요. 외동 아들이라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사정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던 열이던 3억 넘게 빌려주실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계속 말끝마다 외동아들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께 돈을 더 받아보라고 재촉하시니 짜증이 솟구쳤네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연락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가 직접 그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지역으로 가서 근처 부동산을 다 다녀봤고요. 가서 평수별로 시세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최근 매물은 많은데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5억짜리 집은 사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30평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4억 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곧장 예비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고 구하셨다는 집이 정확히 주소가 어딘지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살 집인데 주소를 알아야 할 거 아닌가요?
근데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자 엄청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믿어서 그러냐고 자기 딸이 살 집으로 사기치겠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시다가 끊어버리셨고 결국 집 주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뒤 예비 신부에게 연락 와서 또 한 번 크게 다퉜네요. 신혼집 알아봐 주신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보고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찜찜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은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내가 장인어른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고 그 편의점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주소를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그 편의점에 가서 신혼집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한 골목길 가장자리에 있었고요. 그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내리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나오시는 예비 장인어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르는 남자분과 악수하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조수석 창문을 열고 무슨 대화를 반갑게 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팔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사위가 외동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그 모르는 사람이 제가 살아야 하는 집주인 같았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았네요. 끝까지 밝게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쓰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걸자마자 곧바로 받으시더니 엄청 반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집값을 조금 더 깎았다고, 그래서 싸다고 하셨네요. 500을 더 깎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집을 먼저 봐야 대출을 받든 부모님께 빌리던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예비 장인어른은 그러라고 저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신부와 만나서 그 집을 보러 갔고요. 일단 예비 장인어른의 편의점에 모여서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입구에는 집주인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차 안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그날 본 두 분의 모습은 엄청 친해 보였거든요. 서로 반말도 툭툭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 대하시더라고요. 존댓까지 써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모두 둘러보고 나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세보다 더 비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비싼 값에 나온 이유가 내부 수리라든지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런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벽지도 분양받을 때 그대로인 것 같았네요. 색깔이 누렇고 찍힌 곳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둘러보면 볼수록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조차 그 집을 보고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고요. 그런 집은 4억도 아까울 정도였네요. 근데 5억을 달라니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죠. 집을 둘러보고 나오자 예비 장인어른은 곧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고 그때 제가 딱 잘라서 계약 못하겠다고 절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가격이 비싸서 그러냐고 부모님께 부탁드려 보라고 외동아들이라 괜찮다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예비 신부도 거들며 도움을 받자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저도 짜증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이 5억짜리가 아닌 것 같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 내가 사기를 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5억에 나온 집이 어디 있냐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은 잘 모른다고 이 정도면 엄청 싸게 나온 거라고 하셨네요. 그러자 집주인까지 와서 자기가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이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요. 갈수록 너무 어이없어서 핸드폰에서 넣어놓은 근처 집값들을 그 자리에서 줄줄이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옆 동네 A아파트는 여기보다 큰 집인데 4억 초반이고요. B아파트, C아파트 모두 5억 이상 매물이 없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동 아파트도 비슷한 평수가 3천만 원 싸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집들이 모두 팔리지 않는다는데 5억에 계약할 일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대뜸 예비 장인어른이 3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집주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먼저 집값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도 화가 났는지 그때 갑자기 복비 이야기를 꺼내시며 원래 주려고 했던 복비는 없던 걸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장인은 무슨 소리냐, 주려고 했던 복비는 줘야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래? 라고 하며 서로 싸우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질려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가 붙잡더군요. 우리 신혼집 계약 안 할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며 저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을 보고도 사고 싶어? 진심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그렇다 치고 내가 결혼할 신부까지 저러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혼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예비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는 500만 원을 더 깎았다고 하셨고 제가 계속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500을 더 깎으셨네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살 마음이 없다고 하자 외동아들 하나 결혼하는데 그 돈이 아깝겠냐고 마지막까지 그러셔서 그럼 다른 사위 찾으셔서 파시라고 저는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예비 신부가 전화해선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외동아들 만나서 그 신혼집에서 살라고 난 이제 질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작은 집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신혼집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그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 장모님에게 온 문자가 참 가관이네요. 남자가 신혼집 때문에 파혼 결정하는 거면 앞으로 절대 결혼 못할 거라네요. 자식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걸 부탁드리기가 그리 힘드냐고 저보고 참 답답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을 몽땅 다 차단했고요. 예비 신부도 계약금 문제들 정리하고서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외동아들 소리도 질리고 특히 그 동네는 앞으로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까지 했으면 얼마나 더 시달렸을지 정말 끔찍하네요.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돈 모을 생각입니다.